자, 프로젝트 1번을 열으시고요. 액세스는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데이터베이스가 뭔지 이 개념이 조금 있으면 그래도 조금 수월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여기서 헤비 정보를 열어보면 회원이라는 이 테이블들을 열어보면요. 이렇게 표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엑셀의 표처럼 이렇게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엑셀을 했을 때 이렇게 회원번호, 성,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값들을 가지고 어쩌고저쩌고 계산을 하고 했잖아요. 그렇죠? 평균도 구하고 합계도 구하고 피벗 테이블로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하나로 묶어서 하는 게 이러한 표들이 모여서 DB가 되고요. DB를 우리가 원하는 값으로 갖고 오고 편집하고 원하는 데이터를 만드는 게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표들이 만들어져 있고 이 표들을 기준으로 우리가 원하는 값들을 구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학교를 생각하면 돼요. 학교를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합격했습니다라고 통지를 받으면요. 어떻게 돼요? 학교에서 알려주잖아. 합격했습니다. 등록하세요. 그렇죠? 그러면 교무과에서 여러분들한테 합격 통지를 보낼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등록을 하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등록을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입학금, 등록금이랑 입학금을 내는 사람이 있고 안 내는 사람이 있으면 안 내는 사람들까지 학교에 오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등록금 수령을 해가지고 그 교무과에서 그런 작업들을 하겠지. 이 친구는 냈어, 안 냈어, 이거. 그러면 낸 친구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지원한 과에, 그냥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원한 과에 여러분들 명단을 보내줄 거예요. 그렇죠? 그럼 각각마다 조교 선생님들 그 명단을 받아가지고 아 올해 학생들은 얘네들이네 라고 생각하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어떻게 뭐 연락을 하든 뭐 몇 주까지 등교하세요 뭐 수강 신청하세요 뭐 이런 것들을 하잖아.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 인터넷이든 뭐 온라인도 오프라인도 와가지고 수강 신청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수강 신청을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을 가르칠 교수님한테 여러분들이 수강 신청했어 안 했어 이것들이 명단들이 가겠지. 그죠? 그러면서 이제 학기가 시작되면 출석부가 나오고 그 출석부를 기준으로 성적을 매기고 시험을 보고 점수를 집어넣고 하면 어떻게 돼요? 교수님들이 한 학기 끝나가지고 성적을 주면요. 여러분들이 어디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내 성적 조회를 딱 누르면 어떻게 돼? 여러분들이 수강했던 과목들에 해당하는 점수들이 빠바박 나오잖아. 여러분들 것만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다른 친구들이 거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학교에서는 다 관리를 하니까 다 볼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게 그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커리를 사용을 해서 내가 필요한 값을 갖고 오고 그 값들을 기준으로 폼도 만들고 보고서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런 거에 해당하는 문제가 액세스 문제로 나와 있는 거고요. 데이터베이스에서 이거는 뭐 하면서 합시다. 그래서 이런 표들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들을 푸는 거고 홈이라는 메뉴를 보세요. 이거는 우리가 거의 많이 봤던 메뉴들이에요. 여기서 많이 사용하는 메뉴들이 모여 있는 거고 여기서 많이 쓰는 게 만들기. 만들기에 보면 테이블이 있고 쿼리가 있고 폼이 있고 보고서가 있습니다. 테이블이라는 거는 엑셀의 표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엑셀의 표. 엑셀의 표를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하는 거고 이 옆에 있는 쿼리라는 거는 이 표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값을 갖고 오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 회원이라는 테이블이 있고 헤비정보라는 테이블이 있는데 여기 지금 이거를 보면 회원이라는 테이블만 보면 얘가 연회비를 얼마 내는지 알지 못해요. 그렇죠? 그렇지만 회원이라는 테이블에 이 등급 코드를 알고 있으면 2314 이거를 알고 있으면요. 이 친구가 무슨 회원인지 알 수 있잖아요. VIP인지 정회원인지 준회원인지 일반 회원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컬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에 있는 회원이라는 테이블에 헤비 정보라는 저 테이블에 있는 값들을 갖고 와서
같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원 테이블에는 회원 등급 코드가 등급 코드로 되어 있고 회비 정보에는 회원 등급 코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두 개는 같은 거니까 같은 거를 기준으로 연결을 해서 내가 원하는 이 친구의 회원 등급이 뭐니 연회비는 얼마 내고 있니 이거를 보는 게 쿼리라고 하는 거예요. 쿼리. 그래서 쿼리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폼이랑 보고서 마법사라고 해서 이렇게 폼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홈페이지에서 여러분들 성적 조회를 할 때 홈페이지 로그인 창에서 여러분들 뭐 학번이나 패스워드를 치고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폼이라고 하는 거예요. 폼이 들어와서 뭐 영문 한 통, 뭐 최종 성적표, 졸업증명서 이런 걸 누르고 해서 인쇄를 딱 누르면 어떻게 돼요? 프린트로 뽑아져 나오잖아요. 그죠? 프린트로 나오는 A4 용지를 보고서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는 거기까지는 안 하지만 같은 폼도 만들고 보고서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엑기스 문제 1번은요. 다 나와요. 여러분들 10사람 시험 보면 1번부터 작업 7번까지의 내용은요. 동일하게 다 나와. 똑같이. 동일하게 나옵니다.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풀 수 있으셔야 돼요. 알겠죠? 이 부분들을 연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1번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 문제를 보면서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은 다 닫고요. 문제부터 볼게요. 1번 회비 정보 테이블의 회원 등급 코드 필드와 회원 테이블의 등급 코드 필드 간에 1대 다 관계를 만듭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관계는 회비 정보에서는 모든 레코드를 포함하고 회원에서는 조인된 필드가 일치하는 레코드만 포함되도록 설정합니다. 기타 모든 설정을 기본값으로 유지합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죠? 맞죠?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내가 이 회원 테이블을 가지고 회원에 있는 이 표를 가지고 내가 이 친구가 김혜경이라는 친구가 등급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왜요? 회비정보라는 테이블에 이 등급 코드를 기준으로 해서 이 친구의 등급 코드는 2번이니까 2번에 해당하는 얘는 정회원이야. 그렇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회원이랑 회비정보 테이블을 따로따로 놓고 본다면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여기 회원 테이블만 보면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회원 정보와 회비 정보를 관계를 맺어주는 거예요. 똑같은 것끼리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초반에 설명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입학을 하고 등록을 하면요. 여러분들 학번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학번이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수강 신청한 교수들한테 이 학번을 타고 여러분들 뭐 주소나 연락처 이런 것들은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학번이랑 이름만 있으면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학번에 또 그런 것들이 다 섞여 있으니까 학번을 가지고 교수님들한테 그 수강 신청한 친구들의 학번만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교수님들은 어떻게 그 학번을 기준으로 수석글을 만들고 성적을 매겼으면 거기에 성적을 입력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성적 입력된 값이 학번을 타고 여러분들 성적 교외 창에서 뜨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교수님이 보는 표랑 여러분들이 보는 표는 학번으로 연결되어 있다고요. 그렇죠?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관리하는 코드는요. 학번으로 관리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학번에 따라서 올해 신입생 2학년, 3학년 이렇게 작업을 해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관계를 맺어주는 게 1번 문제예요. 자, 관계를 맺는다는 거는요. 여기 데이터베이스 도구가 있어요. 데이터베이스 도구에 관계. 데이터베이스 도구라는 메뉴에서는요. 이 관계 맺는 거 이 메뉴 하나뿐이 안 써요. 데이터베이스 도구에 관계를 열면요. 여기 관계라는 이런 창이 뜨고 테이블 추가를 누르면 이 회비 정보와 회원 테이블을 갖고 올 수가 있어요. 자, 얘네들은요. 옆에 있는 테이블을 이렇게 갖고 와도 돼요. 똑같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는요. 회비 정보 테이블의 회원 등급 코드와
헤비 정보 테이블의 회원 등급 코드와 지금 이 테이블은 두 개는 서로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뭐 하고 싶냐면, 여기 있는 회원 등급 코드와 여기 있는 등급 코드랑 연결을 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등급 코드랑 연결을 해줍니다. 이렇게. 그럼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거예요. 조인한다고 해요. 조인. 그래서 헤비 정보의 회원 등급이랑 회원의 등급 코드가 같이 연결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확인을 눌러서 그냥 끝내면 좋은데 문제가 길잖아. 필드 간의 일대 다 관계를 만드는데 이 관계는 헤비 정보에서는 모든 레코드를 포함하고 회원에서는 조인된 필드가 일치하는 레코드만 포함하도록. 그러면 여기서 이 물음에 해당하는 거를 처리해 줘야 되는데 이 화면 상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조인 유형을 누른 다음에 두 번째 헤비 정보에서는 모든 레코드를 포함하고 회원에서는 조인된 필드가 일치하는 레코드만 포함이라고 해서 체크를 하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만들기를 누르면 이렇게 선이 통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관계를 맺는 겁니다. 엑기스 문제 봐보세요. 엑기스 문제 작업 2번. 똑같은 문제예요. 1번은 다 나온다고 했습니다. 1번은 1번부터 7번까지 여러분들 다 나와. 똑같이. 작가 테이블의 아이디 필드와 결제 계정 테이블의 로열티 수령인 필드 간에 일대 다 관계를 만듭니다. 관계를 맺는다는 건 어디서 한다고? 데이터베이스에서 관계 메뉴를 누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요.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진 않아요. 테이블이 한 7, 8개가 있을 거야.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 작가 테이블에 있는 아이디를 찾고 그 다음에 결제 계정 테이블에 있는 로열티 수령일을 찾아서 서로 회원 등급과 회원 등급끼리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된다고. 그렇죠? 연결을 해줄 때 어떻게 해요? 조인 유형을 눌러서 두 번째를 선택을 하면 된다고요. 그 얘기예요. 프로젝트 5번의 작업 1번 보세요. 프로젝트 5번의 작업 1번.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잘 따라오세요. 자, 프로젝트 5번의 작업 1번이요. 재고 공급업체 테이블과 공급업체 테이블 간에 탐조 무결성이 유지되도록 설정합니다. 다른 모든 기본 설정을 기본값으로 유지합니다. 라고 했을 때 얘는요. 관계로 들어와서 여기 있죠? 항상 탐조 무결성 유지 있죠? 그거만 체크해주면 되는 거예요. 지금 5번의 작업 1번 문제는. 간단하죠? 그러니까 관계라는 말이 들어가면 우리는 데이터베이스 도구에서 관계 메뉴에서 하는 거예요. 항상 참조 무결성을 유지하시오라고 하면 체크를 해주면 되고 이 관계를요. 관계를 끊으세요라고 하는 문제도 나와요. 그럼 얘를 선택을 한 다음에 딜리트로 지워주면 돼요. 이렇게 지워주면 됩니다. 이 유형 세 가지가 문제의 다야. 회원 등급 코드랑 연결을 해서 조인 유형을 눌러서 두 번째 일치하는 레코드만 포함을 선택하는 거랑 그냥 관계 창에서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 체크를 하는 거랑 이 관계를 끊어주는 거랑 알겠죠? 이 관계의 역할은 뭐 한다고요? 여러분들 학번 생각하면 된다고요. 교수님이 보는 창, 학교에서 보는 창, 교교 선생님이 보는 창, 여러분들이 조회하는 창 다 틀리지만 학교 안에서는 여러분들 학번으로 다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게 1번이고요. 저장을 하십니다. 항상요, 다음 문제 넘어갈 때 이 창을 이렇게 그냥 띄워놓으면 안 됩니다. 여기 닫기를 눌러서 항상 저장을 하셔야 돼요. 왜? 우리는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장을 한 상태에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 문제가 이어지는 문제가 있을 수는 있어요. 이어지는 문제는 계속 풀고 나중에 프로젝트 제출을 누르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 닫고요. 저장한 상태에서 시험 화면에서는 저장하시겠습니까? 라는 물음은 안 나와요. 따로 저장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X 버튼을 누르면 그게 저장된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번 회원 테이블의 회원번호, 성, 이름, 가입 연수와 헤비 정보 테이블의 회원 등급 및 연회비를 표시하는
회원 연회비라는 쿼리를 만듭니다. 쿼리 실행은 선택사항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만들기에 테이블 디자인은요, 폼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테이블 디자인은 폼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테이블 디자인을 한번 눌러보실래요? 테이블 디자인을 먼저 눌러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이건 그냥 연습하는 겁니다. 이름이라는 필드를 쓰고, 여기에 나는 데이터 형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짧은 텍스트라고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주민등록번호라고 씁시다. 등록번호. 그 다음에요, 여기 나이라고 씁시다. 나이는 숫자라고 하고요. 자, 여기 주민등록번호는요, 고유한 값이잖아요. 주민등록번호는 여러분들 혼자만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주민등록번호에 기본키를 달아보세요. 이렇게. 기본키를 다는 거예요. 기본키를 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고유한 값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테이블 1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주민등록번호는 중복되게 들어가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기본키를 달아두면. 자, 그렇게 테이블을 만듭니다. 이렇게 테이블을 만들고 여기 왼쪽 위에 보기 버튼을 눌러보세요. 보기 버튼을 딱 누르면 테이블 저장해야 합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얘라고 하세요. 얘는요, 그냥 테이블 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확인 눌러보세요. 연습하는 거니까. 확인을 딱 누르면, 이렇게, 이름, 주민등록번호, 나이라고 해서 이렇게 뿅 들어가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에 이민함, 1, 2, 3, 4, 5, 6, 4, 5, 6, 7, 8, 9.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고, 나이는 24, 25, 28 하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입력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입학을 했다고 했을 때 입학한 친구들을 기준으로 학교에서 이렇게 다 쓰겠죠. 이름, 이렇게 쓰면 그거에 대한 뭘 하겠어요? 학번을 발급을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테이블은 그 여러분들이 신상이 들어가 있고 학번을 만든 테이블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이러한 테이블들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값으로 만들어주는 게 쿼리예요. 지금 우리는 테이블, 표처럼 만들었지만 그 표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자료만 갖고 오는 거를 쿼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는 쿼리 문제예요. 쿼리 문제. 얘는 저장을 하시고요. 만들기에 쿼리 테이블 디자인 누른 것처럼 쿼리 디자인을 한번 눌러보세요. 쿼리 디자인을 딱 누르면 아까 우리가 관계 맺었던 것처럼 이렇게 테이블 표시가 나오고 문제에 보니까 회원 테이블이 필요하고요. 헤비 정보 테이블이 필요해요. 여기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필요한 테이블들을 갖고 오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요. 우리가 여기서 필요한 애들만 불러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회원 테이블에서 뭐가 필요하대요? 회원번호 더블클릭, 성 더블클릭, 이름 더블클릭, 가입 연수 더블클릭. 그 다음에요. 헤비 정보에서 회원 등급 더블클릭, 연회비 더블클릭.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애들만 뿅 나와요. 자, 우리가 필요한 애들만 불러왔어요. 그런 다음에 그 디자인에서 실행을 한번 해보세요. 실행을 딱 해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갖고 온 애들만 이렇게 갖고 오는 거지. 그렇죠? 이게 쿼리예요. 만들어져 있는 데이터베이스에서 표에서 내가 필요한 자료를 갖고 오는 게 쿼리예요. 자, 그런데요. 쿼리는 얘는요, 이렇게 끝내면 되죠, 그죠? 얘는 이렇게 갖고 오면 되고,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딱 누르면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우리는 저장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이 파일을 누르거나, 아니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저장을 누르거나, 아니면 얘를 닫거나 하면 무조건 저장하는 걸 물어봐요. 그래서 일단 저장부터 합시다.
얘라고 하고 얘의 이름을 회원 연회비로 저장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펄이라는 얘가 회원 연회비로 이렇게 뿅 생겼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실행을 해보면 우리가 아까 나왔던 결과값이 이렇게 뿅 표시가 되는 거예요. 자, 얘를요, 받고요, 회원 연회비를 선택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열기가 있고 디자인 보기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테이블 1을 그냥 열면요, 엑셀에 표가 나오지만 얘를 디자인 보기로 열잖아요? 그럼 우리가 여기 아까 필드 이름 이거 만들었던 얘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쿼리를요, 열면요, 이렇게 결과값 표가 나오지만 얘를 디자인 보기로 열면요, 이렇게 우리가 이 표를 만들었던 이 상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액세스 문제를 풀 때 90% 이상은요, 전부 다 디자인 보기로 열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무조건. 거의 한두 문제, 두세 문제 정도만 그냥 테이블을 열어서 푸는 문제고 나머지는 전부 다 디자인 보기로 여는 거예요. 알겠죠? 자, 쿼리는 또 뭘 할 수 있냐면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이런 거. 자, 연회비 옆에다가요. 이렇게 한번 해볼래요? 보너스라고 써볼래요, 그냥? 좀 말이 안 되지만. 보너스라고 해서 새로운 수혜들을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연회비까지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는 보너스라는 수혜들을 만들 거예요. 그런데 보너스라는 수혜들을 만드는데 땡땡, 는 쓰는 거 아닙니다. 땡땡을 쓰고 대괄호를 열고요. 연회비에 대괄호를 닫고 곱하기 2라고 해보세요. 자, 이렇게 보너스라는 필드를 만들 건데 나는 이 보너스는 연회비 필드에 들어가 있는 각 사람들의 연회비에 곱하기 2배를 할 거야.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엔터. 그리고요, 실행을 해보세요. 실행을 딱 누르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보너스라는 애가 연회비, 각 사람의 연회비를 기준으로 곱하기 2가 돼서 여기에 뿅 들어갔잖아요. 쿼리는 이런 새로운 값들을, 새로운 필드를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자, 다시 여기에서 디자인 보기로 다시 가보세요. 쿼리는요, 여기 회원 등급의 조건에 여기에 정회원이라고 써보세요. 정회원. 회원 등급의 조건에 정회원이라고 써보세요. 그래서 또 실행을 해봐. 실행을 하면요, 이렇게 정회원에 해당하는 애들만 또 보여지는 거예요. 쿼리의 역할은 요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요?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관리할 때 1학년 전체를 다 집어넣고 하별로 다 입력을 해놨겠죠, 그렇죠? 등급별로. 등급이 아니라 학과별로 다 등록을 해놨겠지. 그러면 그 쿼리라는 데이터에서 뭐 그냥 영문학과 이렇게 딱 치면 어떻게 해요? 영문학과로 입력된 애들만 보여지잖아. 그렇죠? 그럼 그 보여진 영문학과에 보여진 애들만 어떻게 하면 돼? 영문학과 조교로 보내주면 되잖아요, 데이터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과에서는 자기가 필요한 학생들만 받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쿼리예요, 쿼리. 다시 디자인 보기로 가서 연회비를요, 보너스의 연회비 2배를 이렇게 선택이 되나요? 이렇게 선택이 되시나요? 이렇게 선택을 해서요, 얘를 누른 다음에 회원번호 다음으로 옮겨봐. 옮겨져요? 얘를요, 클릭을 하고 드래그를 하는 겁니다. 드래그를 하면 회원번호 다음에 보너스가 같나요? 실행을 해보세요. 실행을 하면요, 회원번호 다음에 보너스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자, 디자인 보기로 가서요, 보너스의 표시를 언체크를 해보세요. 언체크를 하면요, 우리가 갖고 오는 데이터에는 얘가 같이 오지만 표시가 언체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여지지는 않아요. 그죠? 이렇게.
디자인북이. 넘어가 봅시다. 이런 게 컬이에요. 이런 게 컬이. 지금 제가 뒤에 나오는 부분들, 컬에 관련된 부분들을 한 번에 다 설명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얘는 닫고요. 일단 여기 회원 등급의 정회원을 일단 지웁시다. 뒤에 문제랑 이어질 수 있으니까 회원 등급의 조건의 정회원은 지우고 요 지운 상태에서 저장을 합시다. 이 쿼리를 만드는 거는요 되게 많아요. 쿼리를 만드는 거는 되게 많다고. 테이블 디자인을 가지고 만드는 거랑 쿼리를 만드는 거, 쿼리를 수정하는 거는요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와요. 한 4~5 문제는 나와요. 합쳐서. 이거 잘 보이지는 않는데 프로젝트 7번에요. 작업 3번을 봐보세요. 작업 3번이 아니라 아니요. 잘 보이지는 않네요. 나중에 나오면 합시다. 그냥 넘어가요. 3번이요. 작업 3번을 보세요. 모의고사 작업 3번. 회원 테이블의 레코드를 성을 기준으로 가나다 순으로 정렬한 다음에 이름 필드를 오름차순으로 정렬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은 얘는요. 회원 테이블을 디자인 보기로 여는 게 아니에요. 요거. 10%에 해당하는 문제가 요거야. 얘는요. 디자인 보기에서 어쩌고저쩌고 할 수가 없어요. 얘는 뭘 하고 싶냐면 회원 테이블의 레코드를 성을 기준으로 가나다 순이면 우리 출석부 순이 있잖아요. 강씨가 먼저 오고 함씨가 뒤에 오고 그것처럼 기억부터 1번, 2번, 3번, 4번 맥이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뭐요? 성을 기준으로 가나다 순. 얘도 이름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얘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얘를 여는 거예요. 더블 클릭해서 얘를 연 다음에 성을 기준으로 기억, 니은 순으로 정렬을 하고 그 다음에 뭐 기억에 해당하는 애들이 먼저 왔으면 그 이름들을 기준으로 또 오름차순 정렬하시오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요. 내가 성을 눌러서 엑셀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내가 오름차순 정렬을 하면 강, 김, 박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얘를요. 다시 오름차순 정렬을 하면 얘는요. 얘 이름을 기준으로 다시 오름차순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성이 먼저 강씨가 와야 되고 성이 같다면 이름을 기준으로 정렬을 해야 되는데 얘는 이렇게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는요. 홈에서 여기 정렬 및 필터에 자 여기 정렬 제거를 누르시면 사라지네요. 정렬 제거를 누르니까 사라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고급을 눌러서요. 여기 고급 필터 정렬 요거 있잖아요. 얘를 눌러주시는 겁니다. 얘를 딱 누르면 얘는요 1번 문제는 아닌데 거의 2번 문제 이거 나와요. 거의 한 10사람 보면 다 나온다고 보면 돼요. 이거 지금 하는 거. 자, 여기서요. 뭘로 하라고 했냐면 성과 이름을 기준으로 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까 우리 쿼리 디자인 요거 하는 거 여기 있잖아. 그래서 여기 성을 갖고 오고 더블 클릭 이름을 갖고 오는 겁니다. 이름 더블 클릭 그럼 첫 번째는 성을 갖고 왔고 두 번째는 이름을 갖고 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정렬에 오름차순으로 하고 이름도 오름차순으로 해주는 거예요. 바로 하면 안 되지만 이 고급 필터 이 기능을 사용을 해서 사용을 하면요 이렇게 정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을 하고 두 번째 기준으로 또 정렬을 해주는 거예요. 그 상태로 됐으면요 필터 적용 해제를 눌러보세요. 필터 적용을 딱 해주면 이렇게 강씨 나오고 그 다음에 김 나왔을 때 지읒, 티읒, 티읒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을 기준으로 먼저 오름차순 정렬을 했고 이름을 기준으로 두 번째 오름차순 정렬을 한 거예요. 얘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받으시면 됩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이 문제가 이어지는데 여러분들 지금 이 문제는 이어지지 않으니까 여하튼 시험 볼 때 다른 문제를 풀 때는요 항상 받고 한다고 생각하세요. 받고 다음 문제로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4번 보세요. 어려운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보너스 문제도 있어. 회원 테이블에서 직급 필드를 삭제합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요 얘는요 회원 테이블을 열어서 직급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삭제 있나 삭제? 필드 삭제 여기도 있네. 회원 등급에서요 필드 삭제를 하시면 됩니다. 이거 그렇죠? 이렇게 해도 되고 제가 얘기한 거는 디자인 보기에서 얘를 선택한 다음에 삭제하셔도 되겠죠. 그렇죠? 두 가지 방법을 다 써도 될 것 같아요. 어찌됐건 직급에 해당하는 필드를 삭제가 되면 되니까 저장을 하고 5번이요. 가입 연수가 5년이 넘는 회원만 보이도록 회원 연회비 커리를 수정합니다. 커리 실행은 선택사항입니다. 자, 회원 연회비를요. 디자인 보기로 여는 거예요. 디자인 보기로 열어서 우리가 아까는 회원 등급의 정회원이라고 썼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입 연수가 5년이 넘는 회원만 보이도록 회원 연회비 커리를 수정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가입 연수를 기준으로 5년이 넘는다는 조건을 써주면 돼요. 정회원, 준회원 이것처럼. 크다 5라고 써주면 돼요. 그러면 5년보다 큰 애들만 조회가 되는 거예요. 실행을 해보세요. 커리를 편집하는 문제는 되게 많이 나와요. 자, 엑기스 문제 프로젝트 4번에 작업 2번 봐보세요. 프로젝트 4번의 작업 2번. 평균 매출이 400개가 넘는 상품만 보여지도록 매출 커리를 수정합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매출 커리를 디자인 보기로 열어서, 그죠? 뭐요? 평균 매출 아래에, 가입 연수 아래에, 크다 5보다 쓴 것처럼, 크다 400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를 실행을 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가입 연수를 기준으로 5보다 큰 애들만 보여지는 거예요. 그죠? 지금 프로젝트 4번의 2번 문제가 그런 거고. 프로젝트 6번에, 엑기스 문제 프로젝트 6번에 작업 3번 문제도 봐보세요. 이메일 필드를 포함하도록 알파, 사이, 오메가 회원 커리를 수정합니다. 라고 돼 있잖아요. 자, 회원 연회비를요. 디자인 보기로 바꾼 다음에 이거 하고 싶은 거지. 테이블 1에 있는 테이블의 1에 있는 이름을 여기다 집어넣고 싶은 거예요. 나이를 집어넣읍시다. 그러면 내가 얘를요. 테이블 1을요. 이 상태에서 갖고 왔어요. 그 다음에 나이를 더블 클릭해서 이 커리에 추가를 해준 거예요. 지금 이 문제가 그렇잖아요. 이메일 필드를 포함하도록 회원 커리를 수정합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회원 커리를 디자인 보기로 들어가서 이메일 필드가 들어가게끔 여기에 있는 요거네. 나이 새로운 테이블을 갖고 오는 게 아니라 그 회원 테이블에 있는 휴대전화를 여기다 집어넣고 싶어요. 그러면 휴대전화를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 문제가 그 문제고. 그 밑에도 보세요. 이거는 좀 그렇다. 나중에 나오면 합시다. 체크박스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얘는 일단은 크다 5보다 라는 값만 입력을 해주면 되고요. 자꾸 다음 이 상태에서 하시면 안 되고요. 닫은 다음에 저장을 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6번 회원 테이블을 문서 폴더의 2018년 회원 목록이라는 이름의 엑셀 통합 문서로 저장합니다. 서식 및 레이아웃 정보를 유지합니다. 회원 테이블을 선택을 하고요. 얘는 외부 데이터예요. 외부 데이터. 우리 엑셀에서도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얘는 내가 선택한 이 회원 테이블을 내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내보내기에 여기 엑셀 파일 있잖아요. 엑셀 파일, 엑셀 스프레드시트로 내보내기. 얘를 눌러서 어디에 지정을 하셔야죠. 찾아보기 눌러서 여러분들 보면 이제는 다 아실 거예요. 여기 P 드라이브가 새로 생기잖아요. 그렇죠? P 드라이브에 있는 문서 폴더로 내보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게 없으니까 그냥 문서 폴더에 뭐라고요? 회원 연회비 아니 2018년 회원 목록이라고 돼 있죠? 2018년 잠깐 띄고 회원 목록 저장. 그럼 파일 형식이요. XLSX라고 나오고 아직 문제가 끝나지 않았어요. 엑셀 통합 문서로 저장합니다. 서식 및 레이아웃 정보를 유지합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여기에 있는 서식 및 레이아웃과 함께 데이터 내보내기를 체크를 하시는 겁니다. 이 문제도 많이 나와요. 확인. 여기 이게 여러분들은 안 나오겠죠? 있으면 이거 나오겠고 시험 볼 때는 안 나올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서 닫기. 다른 말은 없으니까 닫기. 자, 엑기스 문제 프로젝트 1번의 3번 문제 보세요. 자, 제목 테이블을 문서 폴더에 현재 제목이라는 이름의 엑셀 통합 문서로 저장합니다. 서식 및 레이아웃 정보를 유지합니다. 똑같죠? 표에서 테이블에서 제목 테이블을 선택을 하고 외부 데이터에서 엑셀 내보내기를 누르고요. 그렇죠? C 드라이브 선택을 해주시고 현재 제목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서식 및 레이아웃에 체크를 하고 넘어가면 되겠죠. 지금 우리가 푼 문제랑 똑같은 문제예요. 자, 프로젝트 2번을 열어보세요. 어려운 문제만 있냐? 그렇지 않아요. 쉬운 문제도 있어요. 쉬운 문제가 더 많아. 비용 커리의 이름을 구매 비용 계산으로 변경합니다. 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요. 비용 커리의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름 바꾸기 있잖아요. 이름 바꾸기. 이름 바꾸기. 구매 비용 계산. 구매 비용 계산이라고 써주면 되고 2번이요. 구매 비용 계산 커리에 단가와 수량을 곱한 값을 표시하는 금액이라는 필드를 추가합니다. 커리를 저장합니다. 커리 실행은 선택사항입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까 우리 그거 만들었잖아. 연회비 곱하기 2 했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뭐 하면 돼요? 구매 비용 계산 커리를 열면 안 되고 디자인 보기에서 하셔야죠. 그렇죠? 디자인 보기로 열어서 어떻게 해요? 이 옆에 금액이라는 필드를 추가하는 거예요. 금액. 근데 아까 우리는 는이라고 안 썼고 땡땡이라고 썼잖아. 금액이라는 필드를 만들어서 단가와 수량. 단가는 여기 있고요. 수량은 여기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필드명이잖아요. 대괄호를 열고 단가. 이렇게 쓰면 안 돼.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각각의 필드를 각각의 대괄호로 묶어줘야 돼요. 단가 이렇게, 수량 이렇게.
엔터를 치고요. 실행을 해보세요. 그러면 저 금액이라는 필드가 생겼고 단가 곱하기 수량에 해당하는 값들이 각각의 값들을 기준으로 총 나오잖아. 자, 프로젝트 4번에요. 작업 4번을 봐보세요. 이거는 보고서에 집어넣는 거네. 이거는 좀 틀려요. 보고서에, 비슷한데, 보고서에 집어넣는 거고, 얘는 아니네. 이거는 편집하는 게 없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프로젝트 4번의 작업 4번도 매출 금액으로 지정하고, 값은 가격 곱하기 수량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것처럼, 매출 금액이라고 쓰고, 가격 대가로 곱하기 수량 대가로 이렇게 싸서 계산을 하면 뿅 들어가요. 이거는 나중에 해봅시다. 자, 여기서 실행을 하고 금액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 금액을 구매비용 계산 커리를 받으면 되고 저장을 하시면 되고요. 3번 홈 마법사를 사용하여 구매비용 계산 커리에 비고 필드를 제외한 모든 필드를 포함하는 구매정보 이름의 새 폼을 만듭니다. 이 폼의 레이아웃은 열 형식으로 설정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얘는요, 만들기에 우리가 지금 테이블이랑 커리는 해봤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 폼이랑 보고서는 안 해봤어요. 지금 우리는 이 폼 마법사를 사용을 해서 뭔가를 만들어 줄 겁니다. 구매 정보 이름의 새 폼을 만들 거예요. 그러면 폼 마법사를 눌러보세요. 폼 마법사를 딱 누르면 여기에 테이블 커리에 테이블들이 나와 있고 커리도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뭘 가지고 만들 거냐면 구매 비용 계산 커리에 비고 필드를 제외한 모든 필드를 포함하는 구매 정보라는 새 폼을 만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선택해야 될 거는 구매 비용 계산 커리예요. 그러면 선택한 다음에 비고만 빼라고 했으니까 전체를 다 보내주고 비고만 빼주는 거예요. 다음 문제 이거대로 하면 돼요. 자, 레이아웃은 열 형식으로 설정합니다. 라고 열 형식으로 돼 있네요. 그죠? 열 형식으로 돼 있고 다음 그 다음에 제목만 뭘로 바꾸면 돼요? 구매 정보라고 바꾸면 돼요. 구매 정보. 마침 그러면 지가 이렇게 뿅 만들어 주는 거예요. 뿅 만들어 줘요. 자, 예를요 디자인 보기로 가보세요. 디자인 보기. 디자인 보기로 가면 이런 모양이 뿅 나타나요. 우리가 아까 보여지는. 우리 그런데 문제를 풀 때는요 전부 다 디자인 보기에서 푼다고 했잖아. 자, 여기서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얘를요 이렇게 조금 더 내려보세요. 이렇게. 얘를 요렇게 돼 있잖아요. 얘를 조금 더 내려보세요. 자, 여기에다가 여기 디자인에 보면 여기 텍스트 상자라고 있어요. 텍스트 상자. 얘를 여기 밑에다가 이렇게 한번 그려보세요. 얘는 취소하고 이 창이 뜨면 취소하고 자 이렇게 됐나요? 여기까지 된 사람 너 안 됐지? 자 여기에다가요 이렇게 써봐. 텍스트 11에 선택을 하고 금액이라고 쓰고요. 언바운드 된 여기에는 능이라고 쓰고 단가 곱하기 금액이라고 써보세요. 자, 디자인 보기에는 우리가 이런 텍스트 상자를 집어넣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는 금액이라는 값이 우리가 아까 커리에서 만들었잖아.
그래서 그 금액이라는 값을 불러왔는데 우리가 얘가 없다고 치고 그렇게 텍스트 상자를 단가 곱하기 금액이 아니라 수량이에요. 수량으로 써요. 단가 곱하기 수량으로. 아까 우리 단가 곱하기 수량을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식으로 써주면 자 저장하고 홈보기를 딱 누르면요. 여기 금액이라는 얘가 만들어졌잖아요. 여기 밑에 새로 하나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이 얘기가 아까 얘기한 그거예요. 프로젝트 4번에 작업 4번. 매장별 매출 보고서를 열어서 가격 스웨드 오른쪽에 각 매장에서 상품의 판매로 얻은 총 금액을 보여주는 스웨드를 추가합니다. 그 가격이라는 스웨드 오른쪽에 텍스트 상자를 우리가 아까 그린 것처럼 그리고 옆에다가는 매출 금액을 썼던 자리에는 매출 금액. 그 다음에 그 옆에 텍스트 상자는 는 단가 수량 이거 한 것처럼 거기에다가 가격 곱하기 수량이라고 써주는 거죠. 그러면 똑같이 문제가 주어지는 거예요. 자, 작업 4번이요. 이어지는 문제네. 작업 4번은 굳이 다줄 필요가 없겠죠? 4번, 구매 정보 품의 제목을 장비 구매 비용으로 수정하고 폼의 배경 이미지를 배경 JPG로 변경합니다. 구매 정보 테이블을 디자인 보기로 열어서요. 얘의 제목을 구매 정보가 아니라 장비 끼고 구매 비용 엔터. 폼의 제목을 수정을 했고 폼의 배경 이미지를 배경 JPG로 여기 디자인, 정렬 여러분들이 형식인가요? 네, 서식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보면 바로 아래에 배경 이미지라고 있잖아요. 폼의 배경 이미지를 콜라 3으로 바꾸시오 라는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배경 이미지를 딱 눌러보면 밑에 이렇게 콜라 1, 2, 3, 4, 5 이렇게 돼 있어요. 3번으로 바꿔주면 되겠지. 근데 우리는 지금 콜라가 아니라 뭘로? 배경 JPG를 찾아봐야죠. 찾아보기를 누른 다음에 문서 폴더 안에 우리는 바탕화면에 있죠? 바탕화면에 실전 모의고사 1회를 배경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이렇게 얘네들이 배경으로 뿅 바뀌는 거예요. 이거 되죠? 이것도 나옵니다. 요 폼을 디자인 보기로 들어가서 서식에 배경 이미지를 콜라 3으로 바꾸는 거 나와요. 우리는 찾아왔지만 그 문제에서는 딱 있어 그냥 바로. 얘는 같고요. 그다음 작업 5번이요. 일정이라는 이름의 숨겨진 테이블이 보이도록 설정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테이블에 일정이라는 얘가 있나요? 없죠? 자,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요 상태일 거예요. 자, 요렇게 돼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 문제가 나오면요. 이 문제도요, 꼭 나와. 1번에 나오는 문제예요. 자, 일단은 엑기스 문제에, 프로젝트 1번에 1번 봐보세요. 편집자라는 이름의 숨겨진 테이블이 보여지도록 설정합니다. 라고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 문제도 편집자라는 테이블이 보여지게 만들어야 되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요, 4번도 봐봐. 제목 테이블에 책이라는 설명을 추가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부분에서 두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1번부터 봅시다, 일단은. 일단은 우리 문제에 일정이라는 테이블을 갖고 오는 거는, 보이게 만드는 거는, 여기, 모든 액세스 여기에서, 모든 액세스 요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여기 탐색 옵션이라고 있잖아요. 탐색 옵션을 열면, 여기에 숨겨진 객체 표시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 체크를 하면 숨겨진 객체가 표시가 됩니다. 확인을 눌러보세요. 확인을 딱 누르면 어떻게 돼요? 일정이라는 얘가 흐릿하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럼 얘를요, 다시 한번 마우스, 이제 이 테이블을 선택을 하고, 이게 이제 이것처럼 만들어줘야 되니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요.
여기 테이블 속성에 들어가 보세요. 테이블 속성. 그 다음에 여기서 숨김을 해제. 요거 해주시면 얘가 보여지겠죠? 근데 여기 위에 봐보세요. 설명에 아까 우리 엑기스 문제에 설명에 책이라고 씁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엑기스 문제 5번 문제, 아니 4번 문제. 제목 테이블에 일정 테이블에 책이라는 설명을 추가합니다. 그럼 여기 설명에 책이라고 쓰면 되겠죠. 두 문제가 해결되죠. 확인. 그러면 그게 일정이라는 얘가요. 이게 딱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쇼핑몰 사장이야. 근데 장사가 잘 돼가지고 알바를 썼어. 알바를 썼는데 알바한테 우리가 뭐 이런 내가 이 물건을 어디서 갖고 오고 얼마에 갖고 오고 이거를 뭐 알려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이걸로 사용을 할 때 그런 것들은 숨겨놓으면 되지. 그렇죠? 그러면 친구들이 모를 거 아니에요. 그냥 알바만 할 거 아니야. 자기가 쇼핑몰을 하나 또 새로 차려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요. 왜? 이런 가격들을 어디서 사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 사용하는 거. 자, 10분 쉬었다가요. 계속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3번부터 이어서 하겠습니다.